그냥 모든 거 다 털어놓고 그냥 제가 믿는 그대로 나도 벌을 받을 거예요. 다른 분들이 벌 받을 것들은 다른 분들이 벌 받아야 됩니다. 일부에서는 그 산하 직원이고 뭐 해외 출장도 같이 갔는데 어떻게 모를 수 있냐 그러지만 제가 실제로 하위 직원이라서 기억이 안 나고요. 국토부 장관이 도시관리계획 이거 변경 요구하면은 지방자치단체장은 반영해야 된다. 의무 조항을 만들어놨습니다. 이걸 가지고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뭐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저 이재명은 단 한 푼의 이익도 취한 바가 없습니다. 저는 불법 대선 자금은커녕 이 사탕한 게 받은 게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재 진행형이긴 합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기소되거나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일이 나오지 않기를 바라고 있죠. 네, 이 시간부터는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유정 전 민주당 의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된 수사 속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먼저 유동규 전 본부장이 오늘 재판 출석을 위해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먼저 그 모습 보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그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가 이재명 대표라는 얘기가 있는데 천화동 1호 실소유주 누가 하고 싶은 거예요? 김문기 처장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 재판 증인으로 출석하실 의향 있으세요? 유동규 전 본부장의 뭐랄까 폭로가 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유동규 전 본부장이 서서히 뭐 말려 죽이겠다 뭐 이런 표현을 썼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어쨌든 계속 폭로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유동규 전 본부장의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성남시 의원이던 김용이 2억 원을 요구해 1억 원을 건넸다. 김용에게 1억 원을 건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2014년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시에는 성남시장 재선에 도전을 해서 성공을 했죠, 결국. 김용 부원장 측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미경 의원님, 이 2014년에 1억을 받았다라는 게 이제 그 유동규 전 본부장의 주장이에요. 김용 측에서는 물론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그 2014년은 네. 이제 지방선거가 있는 해이잖아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 선거 앞두고 돈을 달라라고 이제 했을 가능성이 되게 높은 거죠. 근데 이제 그게 그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한 그 뇌물인지 아니면 정치 자금인지는 이제 수사를 통해서 알려지겠지만 기본적으로 2014년에 돈이 간 사람들이 딱 그 돈이 거기서 끊겼을까요? 한번 받으면 이들의 관계가 계속되는 지금 관계라고 보여지고 대장동으로 일단은 거액의 엄청난 돈을 이득을 본 김만배, 유동규 이 대장동 일당들이 있기 때문에요. 네. 제가 볼 때는 돈이 이제 순차로 중간중간에 아마 뭐 향응도 제공하고 술값으로 뭐 여러 가지 돈들이 가면서 결과적으로 지금 이제 2022년에 유동규 씨가 이제 드디어 토해냈죠. 작년에 4월에서 이제 8월까지 예. 김용에게 돈 준 부분 결국 그게 이제 이재명 대표 그 예비 선거를 위해서 경선 자금으로 쓰인 게 아니냐 이제 여기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2014년 돈이 공소시효가 지났을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게 지금 계속되는 그 향응과 돈이 오고 갔다면 포괄일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돈을 받은 시점을 그 시효 계산할 때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다 처벌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 보여요.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2014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재선 시절에 이제 뭐 돈이 건네진 것 아니냐 이런 뭐 이제 의혹에 대한 것이고, 이제 사실 가장 핵심 의혹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이번 대선 경선 자금으로 불법적인 잔금을 이재명 캠프 쪽에서 받은 것 아니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검찰이 돈을 건넸다라고 하는 이 핵심 3인방들에 대한 1년치 휴대전화 위치 정보를 확보했답니다. 자금원 남욱
중간 전달자 정민용, 최종 전달자 유동규 이 3인의 지난 한 해치 휴대전화 위치 정보를 쫙 확보해가지고 김용에게 전달된 그 동선의 지도를 완성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어제 문화일보 보도 내용인데 김유정 의원님, 이 검찰은 이 정도면은 굉장히 이제 치밀하게 뭔가 물증과 증거를 확보해 나가고 있는데 김용 부원장 쪽에서는 여전히 유동규 증언에만 의존하고 있고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김용 부원장 쪽의 이 뭐랄까 모르쇠 전략은 좀 계속될 거라고 보십니까? 검찰의 이러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세요? 네, 검찰 재판에 기소가 돼서 재판 진행 과정에서 검찰이 이거다라고 물증을 내놓고 이제 진행이 되지 않는 한 그 전까지는 아마 본인은 한 푼도 안 받았다는 이런 입장을 계속해서 견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2014년에 뭐 2억 요구했고 뭐 1억 줬다 이 얘기에 대해서도 좀 너무나 서로 상반되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로서도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런데 남욱 정민영 변호사 그다음에 그 유동규 본부장의 1년치 동선을 확보했다고 하니까 그 안에 이제 뭐 기지국 관련해서 위치 정보랄지 동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파악이 됐다는 게 검찰발 소식 그렇습니다. 아닙니까? 확보를 했답니다. 네. 예. 근데 그런데도 이쪽에서는 그러니까 김용 부원장 쪽에서는 전혀 뭐 그 관련 증거를 검찰로부터 뭐 설명 들은 바도 받은 바도 없기 때문에 알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일단 내가 돈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입장은 변함이 없다. 뭐 이렇게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근데 우리 정미경 의원께서는 어쨌든 검사도 지내셨으니까 검찰이 저 3인들의 그 1년치의 전체 기지국 위치 정보를 확보했다는 거잖아요. 검찰의 수사가 이 정도 진행이 됐으면 검찰은 이거를 뭐 기소를 하고 뭔가 재판에서 유죄를 입증해야 할 만한 어느 정도의 좀 자신감이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리고 이 정도의 증거물을 검찰이 확보한 것은 굉장히 수사가 지금 어느 정도 좀 진척이 됐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일단 제가 볼 때는 그 김용 씨가 그 입을 닫고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건 결과적으로 다 인정한다는 거거든요. 그 입을 닫고 있다는 건 우리는 그냥 거다? 수사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여러 가지 경험이 많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볼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입증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보통의 경우에는 준 사람이 나 돈 어떻게 만들었고 그걸 언제 어디에서 돈을 전달했고 그다음에 그걸 아는 사람은 누구이고 뭐 이러면 다 나와요. 그 정도면 다 기소돼요. 그리고 보통은 유죄 판결을 받아요. 그 일시 장소가 근데 반드시 맞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세부적이고 디테일하고 이런 부분을 검찰이 계속 확인해 나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돈을 제공했다는 사람 말만 듣고 기소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 사람 말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을 지금 검찰이 다 끝냈다고 보여져요. 이 그 기지국을 이걸 확인하는 건 왜 그러냐면 지금 그 김용 씨가 입을 닫고 있잖아요. 아무 말 안 하고 있으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김용 씨의 그 휴대전화를 보면 그 기지국이 나온다는 건 그 당시 그 무렵에 어디에 있었다는 것을 충분히 확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의 그 기지국을 봐가지고 그 위치가 겹쳐지는 거 그거 아마 확인하려고 해서 그걸 법정에서 증거로 내놓고 이 그 유동규 씨 그다음에 남욱 정민용 씨 진술이 맞다 이렇게 아마 하려고 하는 것 같으니까 제가 볼 때는 이 돈을 그러니까 줬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김용 씨가 처벌받는 데는 저는 어느 정도 이 정도면 입증이 다 끝났다고 보고요. 핵심은 뭐냐면 그 김용 씨가 지금 얘기하고 싶지 않은 건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겠죠. 그 사용처를 끝까지 지금 그 함구하고 말하지 않으려고 하는 작전인 것 같습니다. 예. 자, 결국에는 지금 유동규 전 본부장은 계속 폭로를 하고 있고 지금 김용 부원장은 계속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김용 부원장 측 혐의를 일체 조금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 잠깐 들어보시죠. 검찰의 범죄 사실은 사실이 아니니까 억울한 점에 대해서 충분히 주장을 했고 저희들의 주장이 맞으니까 아마 잘 판단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유동규 씨가 그러면은 지금 검찰에서 진술했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신가요? 네. 그러면 유동규 씨 증언 말고 뭐 증거 같은 걸 혹시 검찰이 제시한 게 있나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건 없습니다. 메모라든지. 계속 질문만 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김용구 원장께서는 그런데 그 돈 받은 사실 자체를 인정하고 계시지 않는다는 거죠. 예. 김용 부원장이 지금 조사받고 있잖아요, 검찰에서. 근데 검찰이 조사할 때 김용 부원장한테 이런 얘기까지 했답니다. 계속 지금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으니까 아니 고개만 숙이고 있으니 목 디스크 걸리시겠습니다. 말씀 좀 해보세요. 조서에는 안 쓸 테니까 돈 어디 썼나 한번 말해보시오. 라고 해도 일체 답변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밑에 보시면 뭐 남욱이 술값 결제한 사실 알았습니까? 뭐 유동규의 명절 떡값으로 1천만 원씩 받았습니까? 이런 거 묵묵부답으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래서 조서 대부분이 묵묵부답으로 대답하지 않았다. 저 문장만 쓰여지고 있다고 합니다. 김유정 의원님 보시기에는 김용 부원장의 입이 열릴 가능성은 없을까요? 글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기소할 것은 분명해지고 있어요. 네. 검찰이 뭐 기지국 뭐 내용까지 동선까지 확보를 했다고 하니까 굉장히 이제 그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비춰지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8일 날 아마 지금 구속 기한이 만료가 되는데 그 전까지 뭔가 검찰에서 뭐 결단을 내리든지 구속 기한을 연장하든지 뭔가를 조치를 취하겠죠. 네. 이제 그런 상황에서 고개를 계속 숙이고 있는 게 목 디스크 걸리는 원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김용 부원장으로서는 묵비권 행사도 본인의 일단 그 권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정식 재판에 가기 전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러한 태도를 견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정미경 의원이 검찰이 김용 부원장 조사하면서 이런 전략도 쓴대요. 저기 김용 부원장 가족들도 좀 생각하세요라고 이렇게 이렇게 하기도 하고. 아니 이재명 지금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됐는데 당신한테 민주연구원 부원장 자리밖에 안 주지 않았느냐, 이거 너무하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이러면서 뭔가 김용 부원장의 입을 열기 위해서 검찰도 굉장히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꼼짝도 안 한답니다. 아니 그렇게 말해가지고 그건 노력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일각에서는 그걸 회유 전략이라는 표현을 쓰더군요. 아니 근데 요즘에는 그런 식으로 안 합니다. 아 그런 식으로 안 하나요? 솔직히 좀 유치하잖아요, 그 방법은. 네, 그렇게 안 하고요. 아마 전공법을 택했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제가 볼 때. 전공법이라면 어떻게 가는 겁니까? 어차피 지금 예. 이 돈이 이렇게 흐름에서 지금 유동규 씨가 지금 그러니까 입을 열고 있잖아요. 그러면 남욱 씨도 어느 정도 입을 열고 있잖아요. 지금 보면. 예. 김만배 씨만 지금 입을 닫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제가 볼 때는 그 정민영 변호사도 어느 정도 입을 열고 있고, 그다음에 그 회계사 정용학 회계사 여기도 입을 닫고 예. 있는 것 같고요. 예. 지금 이런 상황인데 일부가 입을 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 진술 무엇을 말했는지를 우리가 모르고 있지만 네. 그 부분을 다 얘기해 줄 거라고 저는 봐요. 이 김용 그 부원장한테. 네. 지금 이미 이쪽에서 이만큼 다 불었다. 그러니까 여기서 부인을 해도 어차피 처벌 받는다. 그러면 그 처벌의 양이라는 게요. 그 김용 씨는 엄청나게 많을 거 아니에요. 솔직히 네, 말씀드리면. 네, 네. 그러면 그걸 혼자 다 덤탱이 쓰고 갈 거냐. 아마 이렇게 전공법으로 얘기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예. 사실은 이게 불법 자금의 흐름이 결국에는 꼭지점이 어디를 향해 가 있는가, 이게 이제 검찰 수사의 목표가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이재명 대표 아니냐라고 이제 전제하에 지금 이렇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 작년에 8억 4,700만 원 건넸다고 한 것 중에서 1억 정도는 또 유동규 본부장이 본인이 또 가졌다는 거 아닙니까? 네. 배달 사고가 났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뭐 이재명 대표한테 뭐 후원금 냈다, 경선 자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당에서 확인한 바로는 후원금 낸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다른 사람들의 그 뭐 5만 원, 10만 원 단위에 냈던 뭐 정영학 회계사나 뭐 김만배 5만 원 이런 기록들은 있는데 사실은 1억을 본인이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에 후원금을, 어마어마한 후원금을 냈을 걸로 추정하게 만들잖아요, 이거는. 예. 그런데 실제로 500만 원 이상 고액 후원금은 다 실명 공개하도록 되어 있고 500만 원 미만에 대해서만 그러는데 실제로 이름도 안 나와 있고 그렇다는 것이 이제 지금 당에서 확인한 바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유동규 씨가 과연 그 1억을 본인이 어떻게 활용을 한 건지에 대해서도 명확히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유동규의 진술이 이게 다 참이다라고 누가 지금 이걸 입증할 수 있죠. 그런 점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선관위에서 왜 등록한 공식 자료에 지금 민주당이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정영학 씨가 10만 원, 김만배 씨 5만 원 이런 식으로 나온 거예요. 예. 제가 이걸 보면 더 의심이 가요. 왜요? 왜냐하면 김만배 씨나 정영학 씨 돈이 많잖아요. 술값으로 쓰는 돈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이걸 5만 원을 했대요. 김만배 씨가. 지금 이 사람이 번 돈이라는 게 천문학적인 어마어마한데. 거잖아요. 거의 뭐 수천억이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근데 5만 원을 했어요. 이거 다 보여주기 위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자기가 진짜 돈 후원을 한 거는 감췄겠죠. 그리고 이거 드러나는 부분만 5만 원, 10만 원 한 걸로 보여지고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만약에 제가 검찰에서 수사를 한다 그러면 목표 지점이 뭔지 아세요? 그 김용 씨의 그 사용처인데 결국은 호남의 돈을 불법으로 뿌렸을 가능성이 되게 높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 그 조직도를 다 보고 힘들어도 네. 호남 쪽의 그 민주당 관계자들 전부 다 수사를 저는 해야 된다고 봐요. 야. 그러면 결과적으로 누군가가 거기서 아마 그 단서를 제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